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이 겨울이 유독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관절염 환자분들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주 들어본 병명이기는 하지만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드립니다. 명지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소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주제가 바로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네. 그 주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 포함하고 있는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관절염 하면은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이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병률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세계 인구로 보면 대개 한 6분의 1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한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5분의 1 정도가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흔한 질환입니다. 이제 관절염을 크게 분류해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통풍성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 세균성 관절염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이라고 해서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네, 우리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관절염이 있지만 또 오늘 말씀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활막이라고 하는데 그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관절이 이제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기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나 뼈가 손상이 되면서 변형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인구의 한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한 2~3배 정도 더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류마티스의 관절염을 앓고 계신 이 환자분 사례 사진을 조금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네. 말씀 나누어 볼게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이게 이제 단순 뼈 X선 촬영인데 오른손 사진은 이제 정상 환자가 되겠습니다. 정상인들이 이렇게 관절의 변형 없이 네. 보이는데 왼쪽 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고 네.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관절 사이도 좁아지고 또 이게 진행이 되면서 변형이 진행된 사진이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초기에는 주로 이렇게 관절 손가락 마디가 붓고 통증이 있고 한 정도이지만 이게 제대로 치료 안 될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가면 이렇게 좀 심각한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네. 그냥 설명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환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무섭게 발전해버리는 저 질병 왜 걸리는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질환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 면역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뭐 균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 역할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 몸에 대해서는 이런 항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항체를 만드는 병들을 면역 관계가 잘못됐고 나를 공격한다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내 몸 중에 특히 내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사진을 보고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이제 왼쪽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역 관계가 잘못돼서 내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고요. 조금 비교해서 골 관절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면역 관계 이상과 상관없이 네. 단순히 이제 많이 쓰고 달아서 좀 노인성, 퇴행성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두 질환의 원인이 아예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런 자가
자가면역 질환 외에도 유전적 소인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밝혀져 있어서 이런 유전적 소인도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는 되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몸에 침투하는 거, 또 특히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치주염 같은 거를 앓고 난 이후에 류마티스가 좀 잘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담배 연기가 아주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이, 또 류마티스 수치가 있는 분이 담배를 태우시면 류마티스가 발병할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이 담배값이 오르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이 흡연이 연관이 네, 있네요. 이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 몸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는 이 적인 줄 알고 뭔가 공격을 해서 아프게 만드는 병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리고 또 오히려 많이 사용해서 달아서 생기는 병은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퇴행성 관절염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되게 이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를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단순히 관절이 아프고 붓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네. 좀 관절 변형을 유발하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도 좀 무섭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진단이 되면 한 10분 중에 한두 분은 약을 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8분의 환자분들은 물론 증상도 좋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으시지만 장기적으로 좀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도 조금 무섭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류마티스가 단순히 관절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진행이 되게 되면 뭐 폐라든지 뭐 심장, 눈 이런 좀 내부 장기를 좀 중요한 장기를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무섭다고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 관절이니까 이 관절에서만 아픈 거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 폐나 또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이 아닐까 싶어요.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손가락 변형이 되니까 이 어디다 이 손을 꺼내놓기도 맞습니다. 힘들 정도로 이 진행이 되는 병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이 진단조차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이 물론 붓고 아픈 증상이 이제 류마티스성 염증으로 물론 있으셔야 되겠고 이제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피 검사, 혈액 검사랑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피 검사로 주로 보는 거는 류마티스 인자, 뭐 CCP 항체라고 하는 내 몸 안에 류마티스 소인, 그런 자가면역 소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요. 네. 또 이것으로 인한 염증 수치를 피 검사로 보게 됩니다. 방사선 검사는 단순 엑스레이 촬영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전신의 이제 관절을 평가하는 해기학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류마티스 수치만 있으면, 그럼 류마티스 인자만 있으면 관절염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 진단받는 환자들을 보면 한 10분 중에 2분 정도는 류마티스 인자나 그런 소인이 없이도 발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정상인에서도 약 5% 정도에서는 류마티스 소인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나 뭐 이런 거 한 가지로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임상적인 거 그리고 검사 결과, 방사선까지 종합해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소견이 조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다 보면 내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야라고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단순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시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혈액 검사, 또 엑스선, 방사선까지 또 그리고 선생님과의 오랜 임상 결과까지 봐가면서 오랫동안 이 말씀 나눠 보셔야 하는 치료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병원 선택하고 이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7621님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류마티스 환자인 건가요? 혹시 이 류마티스 인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먼저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이 뻣뻣한 증상, 그리고 손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상인에서도 한 5% 정도에서는 류마티스 인자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실제로 뭐 비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이런 분에 있어서는 또 류마티스가 위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혹시 없앨 수 없냐 이것인데요. 사실은 뭐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발병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찝찝하고 무거우실 수는 있으신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 가지고 있는 류마티스 수치를 낮추거나 하는 치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화시킬 수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인이 있는 분이 뭐 담배 연기에 노출이 되거나 또 치주염 이런 염증을 심하게 앓고 난 다음에 이제 스위치처럼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거를 좀 내가 조심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예방을 하시는 노력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인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환자다라고 할 수는 네, 없고, 맞습니다. 이 정상인 분들도 많이 가지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이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보다는 이 흡연이나 또 다양한 세균 질환에서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생활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런 관절이 조금 아프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집에서도 내가 좀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 자가진단법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먼저 네.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손가락 마디라든지 손목 이런 작은 관절에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발가락이나 손가락, 손목과 같은 작은 관절이 붓고 아플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형적인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손이 잘 쥐어지지 않고 뻣뻣한 그런 증상이 좀 관절염 초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풀리게 되는데 이게 30분 이상 움직여도 풀리지 않고 뻣뻣함이 지속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검사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관절 증상 외에도 뭐 입맛이 없다거나 뭐 식욕이 떨어지고 뭐 피곤감이 너무 심하고 이런 전신 증상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다른 증상들은 사실 좀 다른 질환과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손을 쥐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히나 이 빠른 진료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얘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사실 진단을 받고 한 75% 정도의 환자가 초기 2년에 이렇게 변형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초기에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이제 이미 많은 연구에서 빨리 치료할수록 약을 끊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고 이제 변형이나 장애를 남길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으면 조금 서둘러서 병원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네. 손이 변형된 사진을 보고 한 10년은 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네, 10년이 맞습니다. 아니라 단 2년 만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심한 변형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말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 질병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 불치병으로 알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약을 좀 끊기가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완치의 개념이 일반적인 질병하고 조금 다른데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는 질병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편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나서 실제로 약을 끊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네. 같은 치료를 해도 이제 약을 중지하고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8분의 환자분들은 약을 좀 조절하면서 증상을 유지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100분을 치료하면 30분 정도가 장애가 남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기 진단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좋은 신약도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만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지금은 뭐 장애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예, 많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또 질병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 빠를수록 좋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 불치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약을 좀 오래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치료하는데 이 관리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42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60세입니다. 잠을 자다가 양 무릎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 엄청 시려운데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의뢰해 주신 증상만으로는 류마티스 증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더 가깝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날씨의 영향이 관절이 있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온도나 습도가 변하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대한 기압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겨울이나 바람이 들었을 때 조금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은 또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네. 지금 연세가 60세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보여주신 이 증상은 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나타날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지금 말씀 주신 분이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빠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네,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랑은 조금 치료 개념이 달라서 네. 류마티스에서는 약물로, 그러니까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는 게 더 주가 되겠다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물론 약물 치료를 보조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물리 치료라든지 본인이 좀 운동을 꾸준히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 치료 방법과 이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네, 이 병원 맞습니다. 가셔서 어떤 질환을 내가 겪고 있는 건지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말씀 나눠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 앞서서 이 약물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많이 아프시니까요. 염증을 네. 줄여서 아프지 않게 하는 치료가 우선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중요한 치료는 아프지 않게 하는 단순 치료보다는 이제 관절이 변형되고 장애가 남지 않게 이런 병을 조절하는 약물을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물 치료에 좋은 약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먹는 약에 반응이 없으면 주사 치료로도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주사 치료로 먹는 약에 반응 없는 분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히 빨리 진단을 받고 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뭐 주사 치료까지 고려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제 보조적으로는 물리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해볼 수 있고 또 이미 장애가 진행이 돼서 생겨버린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수술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과 조금 착각을 하시면서 네, 내가 관절이 아프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이 부담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를 먼저 하시고 변형이 있을 때 이 수술적 치료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큰 부담 없이 빨리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이 증상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내가 생활을 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라 하는 이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증상하고도 비슷한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서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이상의 관절 부위에 부종, 통증이 생긴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포함해서 몸이 좀 뻣뻣하다는 거, 관절통이 너무 반복된다는 거, 또 정상적으로 피거나 굽히는 관절 운동을 잘 할 수 없는 경우, 또 관절이 따끈따끈하면서 뜨거운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원인 없이 뭐 열감, 고열이 나거나 뭐 체중 감소, 또 쇠약감이 함께 오는 경우, 또 관절통이 심하지 않아도 2주 이상, 2에서 4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7개 정도의 이제 알려주셨는데 저 중에서 혹시 하나만 해당이 된더라도 빠르게 병원을 찾아봐야 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증상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중에서도 네. 너무 지속이 될 경우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조금 관절 무리하고 나서 오늘 하루 이틀 아픈 거 가지고는 이제 하시지는 않는 거고요. 보통 같은 관절 증상이 2주에서 4주 증상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손 뻣뻣한 것도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네, 이 말씀해주신 증상이 여러 개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보다는 그 네. 기간, 지속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에 따라서 병원을 찾으시는 여부를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 관절염이다 보니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40대에서 50대에 호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연령에서 발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에서 발병하는 노인 인구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아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이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퇴행성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자가 면역, 그러니까 면역 관계 이상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이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사진에도 봤듯이 저희가 이 사진 얘기할 때도 이 손가락 사진만 나왔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에만 생기는 거다. 무릎에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또 사실이 아닙니다. 아, 네. 이제 가장 흔하게는 손가락 포함한 그런 작은 관절에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다른 관절은 괜찮고 무릎으로만 오는 관절염이 있을 정도로 이제 무릎에도 비교적 호발하는 관절 중에 하나고요. 또 손이나 무릎 외에도 온몸의 관절, 특히 뭐 이런 턱 관절 포함해서 몸에 있는 척추를 제외한 모든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손가락에만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는 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모든 관절, 심지어 턱까지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과 관련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지치셔서 약은 아플 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이제 틀린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아까 이제 치료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아프지 않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변형을 억제해서 추후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억제하는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사실 오랫동안 끊게 되면 다시 관절이 아파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기는 합니다. 네. 아플 때만 드시는 게 아니라 네. 꾸준하게 드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비롯해서 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조금 이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조금 피해야 한다라는 운동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예. 관절염은 사실은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급성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적절한 운동을 해야 관절을 지탱하고 있는 뭐 근육이라든지 힘줄, 인대에 힘이 생겨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라든지 이제 쉽게요.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과 같은 운동이 관절에는 부담이 안 되면서 근력이나 이런 힘줄을 키우는 운동으로 추천이 되고요. 네. 조금 하지 않아야 되는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등산이나 뭐 계단 오르기 이러한 그런 운동들은 이제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등산 많이 다니시는데 네. 이 관절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으로 이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관절염이 이제 불치의 병이고 치료가 힘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적절한 진단을 하고 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아주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오늘 많은 정보 얻으시고 또 오늘부터 운동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